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걸 증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후반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긴급 진단해야 되는 이야기는 복투연구소 손열호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팀장님과 좀 웃으면서 긴급 진단을 하는 게 저의 낙이었는데 오늘은 그러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로 속보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기에 저희 제작진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 혹여 잘못된 가짜뉴스가 섞여 있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팀장님, 이 쏟아진 뉴스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오늘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들, 이제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산 투자와 비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된 이슈 중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슈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슈들을 나의 투자 전략에 올곧이 바로바로 적용시키기보다는 손 팀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의 투자 전략에 천천히 배겨가야지라는 관점으로 좀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뉴스가 나온다면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전에 먼저 그 안에 특징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상황실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엔캠입니다. 적자 전환 괜찮나요? 라고 키워드를 다뤄봤는데요. 사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영업 손실이 2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전환의 배경은 무엇인지,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급락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도 시장도 좋지 않아서 엔캠의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팀장님?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많은 투자분들이 좀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듭니다. 일단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51.5% 증가한 2,105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254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 259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률 감소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이제 좀 쉽게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가 뭐 펜을 팝니다. 펜을 팔고 있는데 천 원에 팔고 있는데, 이제 원가는 기밀이죠. 회사마다 기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원가가 600원이었는데 700원을 올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건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바로 올리면 단기적으로 거래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 이익률의 감소 이런 것들 뭐 추정하고 있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거래를 좀 빠르게 끊을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감소하고서 매매를 이제 거래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연간 실적은 적자로 전환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고 이제 앵커님 말씀에도 봤을 때는 좀 외인과 기관이 좀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 역시도 당혹스럽고요. 네. 일단 최근 일주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제 외인과 기관이 뭐 원사이드하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알고 있었다, 익히 알고 있었다,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수급 동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이제 저점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오늘 이런 실적 발표를 토대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순매도 금액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적을 발표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적자로 전환되면서 투심이 다소 좀 악화되면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서 뉴욕 증시 안에서도 성장주의 대표라고 불리는 테슬라가 7% 넘게 급락했고, 리비안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주들도 일찍 하락했는데, 이게 단순히 시장 탓으로만 치부해도 되는 건지, 이 성장주들의 겨울이 오는 건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섹터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뭐 우크라이나 위기가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고, 종목들로 좀 개별적인 이슈도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은 네. 성장주의 겨울이 오늘 처음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약 그렇죠. 11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처음 발생했던 부분 때부터 조금 좀 우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테슬라는 정부와의 마찰이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건설을 위해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뭐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이런 성장 대장주들이 좀 밀리면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좀 이제 좀
밝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텀을 좀 두고 성장주를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021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대세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면서 같이 투자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어느 섹터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런 위기를 좀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성장주의 매력도는 역시나도 이런 경기 회복에 따른 폭발적인 주가 추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지금 겨울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좀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천천히 주어가는 시점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이 지금 당장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탈출하자라고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의견 주셨어요. 그럼 그 타이밍에 엔캠도 속해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캠이 사실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지난번 IR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부진한 실적을 털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실적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기대를 걸고 들고 가야 될까요? 이미 악재가 이제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지만 우려를 이미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 평 제가 조건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잡주나 테마주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재무가치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지금 엔캠을 고점에 갖고 있거나 좀 비중을 크게 갖고 계신 분들 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당장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세 가지 요건은 좀 만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지권 이탈했다고 판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 두터운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83,000원 구간 지지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재무가치 회복에 대한 전문가들 비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진입을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지지 여부, 그다음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기대감에 토대로 한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악재가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는 발을 빼는 게 맞지만 지금 두들겨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맞았죠. 네,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에 따라 쭉 빠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발을 빼는 것보다 미워도 이제 조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접근할 때다 엔캠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빅뱅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모르면 안 되죠. 저희 제작진들 중에서 MZ세대, Z세대도 좀 있는데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YG엔터가 빅뱅이 거의 먹여 살렸다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랬었죠. 빅뱅으로 인해서 컸고 빅뱅이 사라진 그 공백을 블랙핑크가 잘 메웠다. 대표적인 엔터사인데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 리포트를 읽어보면서 정말 이 YG 엔터테인먼트 리포트를 작성하신 애널리스트 분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굉장한 팬이 아닐까라고 판단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매출액은 6.7% 증가한 890억 원을 기록해서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144.3% 증가 1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132억 원의 영업이익 중에 105억 원이 자회사인 YG 인베스트먼트 제페토 평가 차익 그러니까 NFT 수익에 따른 수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신인 그룹이든 간에 블랙핑크와 빅뱅이 복귀에 대한 기대감까지 2022년 지속적인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좀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선 이런 한 가지 좀 조심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본업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이런 제페토에 대한 평가 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을 좀 고려해 보시면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몰랐는데 트레저가 인기를 잘 끌면서 지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매수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기대하고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리오프닝에 콘서트도 재개를 하고 4년 만에 정말 히트곡을 대다수 갖고 있는 빅뱅이 컴백한다. 이거를 보고는 매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우선 저 역시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그룹보다는 여자 그룹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네. 트레저가 약간 그런 훈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뉴스는 익히 되고 있었죠.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트레저가 이제 4월에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빅뱅과 블랙핑크의 컴팩도 이제 실적 성장세에 견인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위너 아이콘 같은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유한 그룹과 이제 블랙핑크와 빅뱅 활동을 재개하고 하반기에 또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실적,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년 대비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투자 수익인데, 이런 투자 수익에다가 본업에 의한 큰 폭의 실적 형상이 전망된다라고 좀 YG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하신 분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 하반기까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굉장한 팬이 애널리스트로서 리포트를 작성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목표가 상향된 리포트도 많고요. 엔터넷 최선호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동의하시는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한 줄 평,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우선은 요니 앵커님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보셨나요? 사불이요? 네, 아, 당연히 알죠. 사부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시청자분들 마음이 아프실 텐데 제가 한 줄평으로 좀 웃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말씀드릴게요. 최애 아시디요? 최애. 네. 굉장히 재미없을 오늘 것 시장이 같습니다. 좋았으면 참 먹혔을 텐데요. 시장이 좋았으면 아마 저희 PD님들 다 빵 터졌을 텐데, 네. 일단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좀 안정적인 관점을 좀 준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4대 엔터가 있습니다. SM, YG, JYP, 하이브. 그리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엔터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발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다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G 엔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정말 최선호주로 갖고 온 종목 SM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엔터 관련 종목들을 한 거의 4, 5년 넘게 봐왔지만 종목별로 성장성과 안정성과 변동성이 다른 모습들을 확인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은 JYP가 확실히 안정적이고요. 변동성은 이제 YG와 하이브가, 그리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한 좀 SM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제가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요즘 에스파에 꽂혔고,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느 하나 엔터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소속사를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SM을 오늘 탑픽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성장성과 안정성도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 4대 엔터 중에서 유일하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트레이딩 스킬도 없고 뭐 분할 매수 이런 거 잘 못하겠어라고 하시면 JYP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브랑 이제 YG 같은 경우는 성장성 있지만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좀 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고, SM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 2018년 이전을 갱신한 실적도 발표했고 메타버스 NFT 관련 수혜도 있고요. 외인과 그리고 기관 순매수 중에서 좀 연기금 순매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4대 엔터 중 그다음에 오늘 좀 부정적인 유감스러운 시장 상승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이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제가 72,000원을 잡아왔는데 제가 오후장에 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줄 모르고 72,000원을 잡아온 건데, 우선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만 담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제가 63,000원을 설정해 왔지만 추가 매수가로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위 84,000원 잡고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드릴 계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SM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목표주가 84,000원, 손절가 63,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엔터, 이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좋은 것 아니었나요? 오리온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음식료주에 대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리온의 중국 시장 판매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뷰가 좀 엇갈려서 이게 좋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우선 뭐 시장의 뷰는 일단 우상향할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오리온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식품인지 아니면 기호식품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오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3, 4년을 넘게 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밥상과 관련 있는 뭐 쌀이나 밥이나 뭐 국이나 야채 이런 것들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기호식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리온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코파이나 제과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인구 변화 그다음에 출산율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음식료품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좀 가치 투자 이상으로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확실히 성장주가 아니고 정통 가치 투자주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뭐 하이트 진로나 이런 것들 언급되는 걸 제가 모니터를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오리온은 더더욱 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추세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런 초코파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르지만 저는 신한금투 입장에서 기호식품으로 판단하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수 부진 쪽에 접근을 해보자면은 지금 오리온이 중국 시장에서 뭔가 강한 성장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은 리스크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섹터거든요.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가격 인상, 인플레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한 전쟁 이야기도 사실 정말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세계가 공포에 휩싸일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신경전 안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유가가 지금 오늘 $100 돌파했는데 이런 면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걸 더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저보다도 더욱더 컴퓨터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기대감이 실적에 따라와야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업력은 이렇게 좀 제가 한 7, 8년 정도 지켜봤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감만큼 충족시켜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확실히 우리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성장수 섹터들은 우리의 기대감에 비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미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 정통 가치주들 이런 우려가 우리의 기대감만큼 실적이 비례하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품 사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일단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중에서 좀 실적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한 종목을 좀 옥석으로 좀 미리 구분해 놓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하죠. 자본 때문에 불안하면 차라리 오리온 말고 다른 음식료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우선 제가 이렇게까지 오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리온을 매수하자고 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뭐 배당 수익도 사실 매력이 없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수요를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LG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못 파는 거 빼고는 안 파는 물건이 없다라고 말하는 종목인데 일단 2021년 실적 발표 역시도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2018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뭐 하이트 진로나 뭐 오리온도 사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종목인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업종포가 29.58인데 비해서 해당 종목의 포가 3.64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분의 1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적 차트를 보더라도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서 피로감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반등하지 못해 다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꾸준하게 저점 다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간 수급 동향과 일봉 차트를 동시에 켜놓고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쌍바닥에서 밑골이 달릴 때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좀 단단한 하방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2022년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수혜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27,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드렸지만 이건 반드시 좀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위 35,000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LX 인터내셔널로 대안주를 갖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가격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황실 세 가지를 통해서 시장을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